그러면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는 시간 제네스 오프닝 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OMC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 해석해 주시죠. 네, 어제부터 슬슬 좀 뉘앙스는 있었습니다. FOMC는 일단은 지금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올해 금리 인상은 계속 매 회의 때마다 25bp씩 예상을 했고요. 5월 달에는 한 50bp 오를 가능성, 이 부분은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긴축도 5월 달부터 가능하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에 좀 기대어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납법과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었던 현대차라든지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자동차 섹터주들과 반도체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니켈 가격 급락을 하면서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의 급등이 오늘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산주들의 하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계속 보여왔었던 조선과 건설 쪽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러시아 문제라든지 유가 상승 문제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가졌던 섹터주들이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면서 음식료 섹터주들까지도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골라주신 첫 번째 키워드가요. 바로 로봇 메타버스의 강세입니다. 삼성의 신성장 동력, 삼성이 찜하면 되는 산업이다 라는 시각이 시장에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세 어떻게 좀 활용해 볼까요? 네, 어제 장 후반부터 그런 흐름 좀 나타났었죠. 삼성이 주총을 하면서 육성할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메타버스와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또 M&A에도 충실하게 좀 나설 것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어제부터 좀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라든지 최근에 바비 컴퍼니라든지 강한 흐름 보여줬었고요. 오늘 넥스트, 이노덱, 알체라까지 해서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이 일단 메타버스 쪽만 본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반응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하드웨어 쪽, 특히 메타버스랑 관련해서 본다면 하드웨어 카메라 섹터 쪽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LG라든지 삼성에서 궁극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육성 산업으로 보고 있는 흐름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또 워낙 또 최근에 강세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직접 고점대 부분에 다다르다 보니까 좀 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좀 조정 시기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로봇 섹터한테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반등 움직임 뚜렷하고요.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았는데 간밤에 니켈 가격의 하락, 이 부분도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바닥 나왔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러시아 사태 이후에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이 나타났고요. 그 과정 중에서 니켈 가격도 급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니켈 가격 급등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칭시안 그룹에서 이제 숏쳤던 부분들을 숏커버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거래 정지됐다가 어제부터 거래 시작됐고요. 일단은 좀 하한가 쪽으로 가면서 니켈 가격의 급락이 2차전지 소재주들 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2차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계이기 때문에 니켈 가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부분에 많이 빠졌었던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의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와 그 외 다른 소재주들 일등 듀얼즈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대주전자, 나노신소재까지 해서 2차전지 업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화기업도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그동안에 너무 급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오늘 보시면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HK 이노베이션까지도 반등에 나서면서 힘을 실어주고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상승이 하락이 상당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일정 부분 악재가 일정 부분 좀 주가에 많이 녹아 있었다라는 점을 본다라면은 뭐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조정이 많이 컸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은 서서히 조금씩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금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 뭐 오후장에 좀 변동성이 나타난다라면은 뭐 약간 윗꼬리가 달렸을 때 조정폭을 조금 활용을 해서 조금 접근하시는 전략. 만약에 조정이 오지 않는다라면은 뭐 서서히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그동안 하락 부분 좀 만회하는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노려보시는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 키워드가 금융주의 상승입니다. 연준 FOMC에서 금리를 인상했고요. 향후에도 올해는 열릴 때마다 올릴 예정입니다. 금융주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지금 KB금융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섹터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하락 상당히 좀 심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부담들, 금융 불안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녹아지면서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역시 그때가 좀 기회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맞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금융 섹터주들은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뭐 접근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다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가 총리 측면에서 단기에 뭐 바닥에서 확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살짝 부담이 되는 가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금융주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뭐랄까 추세가 막 강력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서서히 움직이는 섹터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의 추세의 우상향 방향성 이 상태를 계속 좀 유지하는 흐름 안에서 저가 매수세를 좀 하신다라면은 뭐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맞춰서 또 방향성도 지금 금리 인상과 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러시아 리스크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난다면 금융 섹터주들도 지금의 금리 인상과 함께 뭐 스탠스를 계속 좀 맞춰가는 우상향의 흐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흐름이요. 금리 인상 수혜주인 금융주하고 사실 금리 인상할 때 성장주들은 피해주로 꼽혀서 이게 나란히 오른다는 게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럼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 성장주들은 좀 부담이다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성장주들마저도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점, 이 점이 또 시장에서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금융주는 뭐 금리 인상과 방향성이 맞다라고 본다라면은 반대로 성장주 쪽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선택을 안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금융 비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들에 있어서 이렇게 인풋이 계속 있고 아웃풋이 없는 기업들의 부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 외에 뭐 IT 섹터 전반도 성장주라고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지금 최악의 상태를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치에 맞게 뭐랄까 실적 이런 부분들만 나와준다라면은 역시 성장주도 실적이 나오면은 가치주가 되는 구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우월하다.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 메리트가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을 대비했을 때 싸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뭐 50포인트나 오른 상태라서 지금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상당히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뭐 어제는 러시아랑 관련해서 뭐 피해를 많이 봤던 뭐 음식료 섹터주들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수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상대적으로 음식료 섹터주들의 추가적인 반등 흐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기술적인 순환매 반등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잘 견뎠던 유가 상승에 기인했었던 건설과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주들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하면서 하락폭이 컸고 원자재 상승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제조업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순환매 반등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순환 반등을 나타난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며칠 동안 제가 계속 낙폭과대주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인데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장중점 변동성을 활용하셔서 낙폭과대주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 이 부분들 특히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이라든지 IT
특히 부품 섹터주들, 카메라 섹터주들 하고요. 자동차 섹터 일부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로 조금 순환매 한번 고려해서 좀 대응해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섹터로는 음식료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낙폭과대라는 키워드는 근래에 계속 오프닝 픽에서 제시가 됐었는데 낙폭과대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낙폭과대주를 따라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매를 좀 잘 활용해보자. 결국에는 피해주들의 반격이 되겠네요. 이 부분을 활용하는 전략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